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또 대표님 생일이라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또 사랑스럽게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네, 어제 저희 ASML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네. 네, 기대 이하였다. 아니면 뭐 실적 쇼크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조금 나뉘었는데 주가가 네네. 7% 넘게 빠졌잖아요. 그럼 뭐 실적 쇼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시장은 쇼크로 본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뭐 이게 기대감이 높았던 거죠. 그동안에. 컨콜도 이제 지난밤에 있었잖아요. 네네. 네, 요즘은 사실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이제 시대가 됐는데 컨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뭐 하반기 수요는 충분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요게 이제 약간 중국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는데 네.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추가 뭐 어떤 제재 조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많이 땡겨놨어요. 노광 장비를. 그래서 미국에서 미리 노광 장비를 많이 땡겨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고 효과, 네, 그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요를 미리 좀 땡겨서 좀 가져간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전체 반도체 밸류 체인의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보면 AI 쪽으로만 투자가 막 활발하지, 네. 커머디티 쪽은 사실 뭐 그렇게 뭐 기대감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뭐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고, 다른 회사들 실적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ASML 어떤 실적 가지고 이 반도체 업황이 좀 씻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ASMR의 기고 효과였다. 네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캐논이 ASMR에 도전장을 냈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ASMR은 제가 지난밤에 ASMR 듣고 자다 보니까 이렇게 입에 붙었네요. ASML이 네. 캐논이 독점을 깰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캐논의 새로운 장비가 ASML보다 더 단가가 낮다라고 네. 했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노광 장비는요, 놀랍게도 일본 회사들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 업체들 있잖아요. 네. 뭐 저기 니콘이나 그쵸. 캐논 이런 업체들을 잘했는데 하도 옛날에 그 80년대 갑질을 해가지고 일본 회사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이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 뭐 삼성이 ASML을 많이 키워준 측면도 네.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단 공정 쪽은 ASML이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증착 업체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업체들도 이 노광 대시대에 뭔가 이제 증착을 아주 얇게 해서 회로를 패터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캐논처럼 뭐 이런 뭐 그 나노 인프린팅 같은 솔루션들을 공개하기도 하고 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라는 건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도 이게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리죠. 밸류 체인이 세팅되는데 되게 시간이 걸려요. 사실 EUV라고 하는 이제 극자외선 기술이 처음 공개된 게요, 얼마나 된 것 같으세요? 20년?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네. 찍었는데 맞췄다. 네. 훨씬 더 돼요. 1987년에 나왔어요. 한 40년? 1987년에 네. 이거를 이런 기술이 될 거야 라고 나왔어요. 근데 상용화된 게 오래 걸렸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중반, 2015년, 17년 이럴 때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20년 넘게 걸린 거죠. 그럼 캐논도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요즘에는 워낙 또 뭐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상용화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장비 하나 나온다고 되는 게 네. 아니라 거기에 붙는 소재 세트라든지 검사 장비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ASML을 위협할 정도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ASML이 네. 반도체 장비 대장주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지 기대해 보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좀 밀렸으니까 네네. 이럴 때 좀 담아봐도 괜찮은 전략일까요? 뭐, 네, 분할 매수로 저는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걱정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7%나 밀렸지만 그렇죠. 괜찮다.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하면 네. 맞아요. 하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뭐 한 15% 깨고 내려가면 좀 위험한데요. 거기서 조정받고 가는 거는
따라붙어도 건강한 괜찮습니다. 조정이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황 자체가 지금 상승 사이클 초입이잖아요. 네, 초입이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럼 국내 장비주들한테도 딱히 큰 영향은 없겠죠? 그렇죠. 지금 장비주들이 네. 국내 장비주들이라고 하지만 전공정하고 후공정의 완전히 이게 온도 차가 다르고요. 네. 완전 다르고 그 전공정 중에서도 그 일반 범용 반도체 쪽 장비는 너무 재미없고 그 중에서도 일부 이제 D램의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아이템에서 그죠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쪽 이런 쪽만 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은 뭐 계속 좋죠. 네,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4월 18일 목요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오늘 TSMC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지난주에 그때 TSMC가 네. 매출이 네.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네네. 하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 보일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오늘 저기 실적 발표가 저기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월별 데이터를 다 알려줘요. TSMC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내가 좀, 저기 다른 방송 나가서 네. 이게, TSMC 실적 발표 나왔나요?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요거 이제 월별 데이터 보고,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네. 밑에서 사기를 친다고 이러면서 이미 공개가 되긴 아니 했는데. 그 월별 데이터가 다 네. 나와요. 그래서 제가 3월 데이터를 네. 이미 봤거든. 그래서 TSMC 3월 매출이 1952억 대만 달러고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34.3%가 오.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2022년 11월 이후로 월 매출로도 가장 빠른 실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원래 파운드리 쪽이 1분기가 비수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반도체 쪽 수요 때문에 굉장히 선단 공정 수요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1분기 매출이 5,926억 대만 달러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3%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잠정은 어지간하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니까요. 너무 그렇게 혹독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참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까칠한지 모르겠어. 세상에 네. 다양한 사람이 네, 많잖아요. 그쵸. 모두의 입맛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이템에 계신 분들은 네. 마음씨들이 요즘에 다 따뜻한 맞아요. 분들만 남아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지난주에 맞습니다. 따뜻한 그렇죠. 댓글들. 다시 TSMC로 돌아와서 네네. TSMC 이번에 강진 네네. 지진 때문에 좀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1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당연히 네네. 그럼 2분기에는 뭔가 반영이 될지 네네. 우려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딱 사고가 났을 때 어느 만큼의 피해가 나오는지 딱딱하게 바로 안 나오잖아요. 네. 괜찮다 그랬다가 이거 아닌가 안 보다, 되겠다. 아닌가 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정도의 강진이면 네. 충분히 내진이 돼 있기 때문에 설계가. 네,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대만 쪽에서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어젠가 그제도 갑자기 네네, 또 맞습니다. 지진 났다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반도체 첨단 팹 두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그러니까. 같아. 그래서 요거를 다변화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 어떻게 보면 리쇼링 하거나 네. 이런 쪽에 에너지들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형 삼성 파운드리가 좀 주워 먹어라 이거 네. 그런 거죠. 이런 것도 못 주워 먹으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네. 네. 삼성하고 TSMC 지금 이제 경쟁인데 네. 사실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네. 삼성한테 9조 원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네네. 했어요. 근데 이게 사상 세 번째로 네네. 높은 보조금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TSMC를 그때 66억 달러 2위로 네네. 그만큼 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삼성보다는 TSMC한테 보조금을 조금 더 많이 준 거잖아요. 네네. 그럼 미국 정부에서도 어쨌든 TSMC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거겠죠? 일단 투자 금액이 다르죠. 삼성이 원래 17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가 네. 그저께인가 공시를 했는데 400억 달러로 늘렸고요. 네. 원래 TSMC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게 400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번에 660억 달러로 늘렸어요. 그러면 투자 금액 대비해서 현금 이렇게 받는 거는 삼성이 제일 비율이 높아요. 금액 대비해서는? 맞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네. TSMC하고 인텔은 저리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둘 다 인텔이 115억 달러, TSMC가 110억 달러를 거의 저리로 대출을 받고요. 네. 저리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좀 더 적은 거고 삼성은 캐시가 많잖아요. 그럼 대출을 안 받고? 안 받고 그냥 그것만 현금만 받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참 이거 저도 이거 보면서 짠한 게 네. 삼성이 원래 현금성 자산이 120조가 넘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80조가 깨졌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네, 현금이 많이 녹았습니다. 네. 아, 우리 삼성 네. 동네형 또 네. 힘내셔야죠. 동네형 힘내세요. 네. 네. 근데 삼성이 미국에 또 이제 62조 원 투입해가지고 네네. 반도체 R&D 단지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미국이 사실 인건비가 높아가지고 네. 그 현지에서 수익성이 잘 나올지 네. 그런 부분도 약간은 불확실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죠. 네. 왜냐면 이게 제조라는 게 사실 시설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미국에서 제조업을 해본 분들은 거의 다 할아버지들이 됐죠. 아, 인력이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해본 분들이 네. 없어요. 왜냐면 거의 지금 뭐 심지어 40대, 50대들도 이 사람들 태어났을 때 미국이 제조업 국가가 아니었어요. 거의 제조업은 다 아웃소싱을 했고 미국 내에서는 이제 서비스나 브랜드, 마케팅 이런 쪽만 남아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금융 이런 쪽만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조업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다? 되게 어색하잖아요. 네. 그죠? 원래 미국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나라인데 보조금이 웬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뉴노멀인 거죠. 네. 뉴노멀. 맞습니다. 네.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이 바꿔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취약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기존의 TSMC나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아 우리 고급 인력들이 혹시나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이번에. 연봉에는 네. 국경이 없잖아요. 아, 많이 준다면 가야지. 그렇죠. 뭐. 미국 갔는데 삼성 다니다가 네. 옆에서 인텔에서 야 2배 줄게. 그러면 그렇죠. 아이고, 영주권도 준대.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노리고 사실은 그때 TSMC가 대만의 반도체 실드라고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네. 미국이 혹시나 중국이 쳐들어오면 자 TSMC 직원부터 지켜줘야 된다고 해서 리스팅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리스팅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나면 바로 군용기로 이 사람들부터 탁 실어나는. 뭐야. 예. 사랑인데요, 그거는? 그렇죠. 직원을 거의 사랑하는. 아니 미국 정부가 네. 왜 TSMC 직원을 사랑하냐고. 뭐 자기한테 이득을 주니까. 그렇죠. 네. 아마 CIA는 네. TSMC의 핵심 인력들의 리스팅을 가지고 있을 거고 네. 아마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몇 년 살다 보면 아 갑자기 대만계 아메리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거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인력이 좀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조금 이게 많이 받았다고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400억 달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투자돼서 네. 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우리 고용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 네. 미국 쪽으로. 맞습니다. 아, 양면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또 몰랐는데 또 그렇죠. 대표님께서 딱. 불가피한 거긴 하죠. 이게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긴 하지만 참 슬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요일이니까 아직 실적을 못 봤지만 TSMC 실적 결과가 일단 이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는 나와 네.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TSMC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TSMC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국내에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좀 같이 올라가게 될까요? TSMC 관련주들은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HPSP가 사실 TSMC 쪽에 거의 대부분 매출이 나오고 있고 HPSP 이번에 괜찮을까요? EST랑. HPSP가 네. EST 때문에 빠진 것도 있는데 네. TSMC 지진 나서 빠진 것도 있잖아요. 아, 네. 네. 두 가지. 근데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 뭐 지금 잠정이긴 하지만 거의 나왔는데 선단공정 쪽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HPSP 장비가 대부분 선단공정 쪽에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GST 같은 업체들 뭐 그런 회사들은 그리고 원익QNC 뭐 이런 회사들은 TSMC하고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뭐 기대를 하고 있죠. HPSP, GSP, 코미코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코미코, 네. 원익QNC.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적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ASML하고 TSMC 두 가지 기업이 실적을 내놨죠. 완전 다른 실적을 발표했는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지금 담는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두 기업 중에 어느 쪽을 좀 왜 하나 골라야 돼요? 같이 사면 되지. 재밌잖아요. 짜장 대 짬뽕. 근데 ETF도 있는데 네. 뭘 자꾸 고르려 그래. ETF 담고 싶으세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만 골라주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라면 TSMC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볼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좀 많이 올랐는데도. 많이 올랐는데도 이게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업황하고 상관없이 AI는 좋다. 그러니까 지금 네. 밸류에이션이 네. 그렇게 높은 게 또 아니라고 아니죠. 하더라고요. 네. TSMC 밸류가 높진 않습니다. 오, 그래요? 상대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TSMC의 손을 네. 들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럼 국내로 돌아와가지고 최근에
금리 인하가 약간 늦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네. 뭐 유리기판도 그랬고, 뭐 전선주들도 그랬고. 그럼 만약에 지금 반도체 안에서 담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담으시겠어요?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 특히나 D램 쪽의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을 좀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의 업황 회복. 낸드 쪽도 네, 이제 봐야 그런 돼요. 쪽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런 쪽에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EUV 쪽은 국내에서 사실 별로 없고, 네. EUV 쪽 PR을 하는 동진 세미캠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회사는 이제 낸드 쪽의 업황이 돌아서면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TCK, SIC 링 하는 회사는 낸드 플래시 시각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파츠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좀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EUV가 가면 ALD가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네.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같은 회사들 뭐 아직까지 업사이드 있다고 보고 있고, 머티리얼 하는 회사는 이제 DNF. DNF는 또 솔브레인에 인수가 됐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리기판은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이러다가 갑자기 또 이슈 나오면 또 언제든 또 반등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유리기판 중에서는 어떤 쪽 보세요? 유리기판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대장주는 필옵틱스를 아, 그래요? 회사. 필옵틱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박 쪽, SKC? 액상 쪽으로 이제 동박을 입히는 쪽에 YMT. YMT? 예, 그러니까 동박을 이렇게 이제 필름처럼 붙이는 것도 있고요. 네. CCL을 이렇게 그 구멍 뚫고 거기에다가 구리를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쪽은 그 도금으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YMT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CNG 하이테크 같은 업체들은 그 이제 표면 처리. 그리고 검사 쪽에서는 인텍 플러스가 이제 인텔향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SKC는 어때요? SKC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SKC는 자회사 앱솔릭스가 네네. 기판 사업 자체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앱솔릭스가 관심 받으면 SKC가 주가가 오릅니다. 네. 충분히 영향 받을 수 있어요. 오, 되게 오늘 알려주신 종목들이 많네요. 네, 그러네요.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쏙쏙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 제 말만 듣고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공부하고 투자하세요. 네, 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오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밑에 댓글창에 좀 궁금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돌아왔을 때 그 정보들 가지고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랑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리듬이 안 맞잖아요. 같이 맞춰야지. 네, 걸그룹 가지고 이렇게 옆에 보고 이렇게 해야 네, 저희 아이템과 또 지나쳐 함께 가면서 다시 해봅시다. 자. 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